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들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수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저는 수학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고 중학교 3년 내내 수학 때문에 정말 고생했는데요. 그만큼 사랑하지만 동시에 많이 미워도 했던 수학입니다. 제가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 당시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인터뷰, 다큐, 기사까지 정말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언급하시는 공부 팁 같은 것도 그냥 흘려듣지 않고 포스트잇에 메모해뒀다가 한 번씩은 다 실천해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효과가 꽤 좋았습니다. 수학 공부를 향한 여정이 다소 험난해서 수학 이야기가 약간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제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수학 공부 습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시점부터는 조금씩 바꿔보시길 추천드려요. 일단 제가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정말 쉬웠고 시험 성적이 그다지 유의미한 지표가 되지 않아서 제가 수학 점수 변동폭이 다소 크긴 했으나 솔직히 당시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했어요. 게다가 당시에 뽀로로처럼 노는 걸 좋아해서 공부에 대한 기본기도 부실했던 것 같아요. 이건 수학도 그렇지만 사실 다른 과목도 지금 생각해보면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성적이 만점부터 평균 점수까지 크게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전과목 만점을 받아본 적도 있고 정말 전과목을 평균에 수렴하게 받아본 적도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운 좋게 좋은 학군지의 중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과 달리 선행학습도 거의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만 장착하고 간 셈이에요. 개인적으로 공부는 내가 아무리 잘하던 잘하지 못하던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자만하는 태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원과 답지 이슈예요. 제가 수학 학원을 뒤늦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알아보고 주체적으로 학원을 고른 게 아니라 남들이 좋다는 학원을 무작정 따라간 거예요.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니는 학원은 그냥 무조건 좋은 학원인 줄 알았어요. 사실 학원이든 과외든 다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학원은 저랑 맞지 않는 곳이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그걸 모르고 몇 달을 그냥 다녔어요.
그리고 그게 공부가 되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수학 답지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숙제가 많으니까 이 문제는 알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 답지를 봤어요. 숙제를 어차피 아는 문제인데 빨리 끝내버리자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큰 착각이자 자기 합리화였어요. 그거를 중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까지 끊지 못하고, 정확히 말하면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빨리 포기하는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겠죠? 그렇게 중학교 첫 학기 중간고사에서 낮은 수학 점수를 받고, 기말고사 때는 답지를 멀리하고 공부를 해보긴 했으나 어림도 없었어요. 수학 C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답지는 필요한 순간에 바르게 이용해야 저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군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지나친 욕심이에요. 답지 없이 수학을 혼자 힘으로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수학 성적이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절대 상위권에 들 수 없는 성적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수학 수업을 성적별로 분반을 했는데 맨 윗반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맨 아랫반에서 중간반으로 올라온 정도였어요. 근데 이때 제 입장에서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푸는 문제집을 그냥 따라서 풀기 시작했어요. 분명 물리적으로 풀이를 이끌어내지 못하는데도 틀린 문제가 있으면 무작정 풀이를 외워서 풀어보고 나는 이걸 풀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개념서부터 난이도별 유형서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가고 여러 번 보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고배점 문제를 틀리더라도 다른 문제를 다 맞자는 전략으로 바꿨더니 90점은 못 맞아도 80점 후반까지는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맨 윗반으로 올라가긴 했으나 사실 그 이후에도 수학 공부 여정이 정말 험난했어요. 제가 3학년 2학기에 마지막 학기죠. 그때 처음으로 수학을 A를 맞았어요. 그때 이제 수학을 포함해서 다른 과목까지 전 과목 다 A 등급을 받고 졸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온전한 제 실력이 아닌 거를 제 스스로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사실 수학 때문에 정말 불안했어요, 스스로.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은 없지만 불안함이 생긴 거죠. 이번 이야기는 제가 후회하는 수학 공부 습관을 주제로 담아보았는데요. 이 편에서는 이 잘못된 습관들을 고친 방법과 뒷이야기를 자세하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1편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습관 중에 여러분도 해당되는 게 있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볼게요.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되고 학교에 적응도 해야 되고 또 공부까지 해야 돼서 많이 바쁠 텐데 힘내서 파이팅 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